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 현재 상황들에 대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고초려에서 모셔왔던 김은경 혁신위원장 설하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김 위원장 대국민 사과에 이어 대한노인회를 찾은 현장, 먼저 보시죠.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인에게 앞으로 대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 위원장 사과를 하러 왔는데 대한노인회장이 정신 차리라면서 사진을 때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처음 가서 첫날 사과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좀 시간을 늦춰서 간 것도. 그래서 그 전날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가 사과를 했는데 그때 같이 갔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네. 다만 김호일 노인회장의 저런 태도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연전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꾸짖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잘못된 행동이다. 노인회장으로서 노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주 엄중하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퍼포먼스처럼 사진에다가 뺨을 때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저는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안 하시는 게 저러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예전에 본인이 2000년도에 했던 행동까지 지금 소환이 되고 있어요. 그게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저런 모습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의 진정성도 더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혹시 그러면은 김호일 회장 200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저때 출입기자였어요. 예. 한나라당 출입기자여서 너무나 기억이 다시 생생한데 예. 김호일 의원이 삼선 의원을 마산 하포구에서 내리지낸 사람입니다. 삼선 의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공천에서 탈락을 했다고 해서 당시 하순봉 사무총장을 거의 귀때기를 비속어를 써서 좀 안 됐습니다. 귀를 막 잡아당기고 그런 폭행이라기보다는 항의를 좀 물리적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30대 초반 기자 시절에 참 저 양반 성격을 못 숨기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번에도 그 야당 원로들이 라디오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차라리 준열하게 말로 남으라고. 김은경 위원장이 58세인데 80세거든요. 김호일 전 의원이 예. 대한노인회장이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했더라면 더 아팠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종이를 때리는데 종이가 날아갈 정도로 때렸어요. 물론 저걸 보고 통쾌하다, 잘했다, 노인들의 그 속을 풀어줬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사과는 문제가 된 발언 나흘 만에 나온 겁니다. 김 위원장의 사과 전후로 박광훈 원내대표까지 해서 민주당에서 무려 4차례나 대한노인회를 찾아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만큼 총선을 앞둔 큰 악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일단 어르신들은 직접적으로 불쾌하셨겠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네. 법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심지어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어지는 해명과 발언들은 더욱더 가관이지 않았나 싶은 게 첫 번째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을 갖다가 했고 그다음 무슨 치욕 운운했는데 사실은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두면 충분히 되고 오히려 그만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임기를 유지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교수라서 정치적 언어를 몰랐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았으면 본인이 그렇게 정치 언어에 부족하고 그러면 그런 자리 맡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일대로 혁신위원장이 버리고 기존의 이제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뒷수습하기에 바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민주당이 전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김 위원장 설화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당에선 해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혁신안을 내놓는다면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차를 만들려면요. 차에 네.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차를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만들면 그 차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정당을 개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 개혁이란 게 간단치 않죠. 정당이 복잡다단하고 또 의원들도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이 와서 정당을 개혁하겠다. 근데 문제는 본인의 지금 자세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 상식하고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 김은경 위원장도 문제지만 저는 혁신위원들도 문제라고 봐요. 네. 저기 구성되어 있는 무슨 뭐 변호사분들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사과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뭐 이 양의원 영어에 올리니까 그 100% 이해하고 올린 말이다.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라디오에 나와서 그 농담이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현실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갈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이 정당을 어떻게 개혁하겠습니까? 뭐 지금 그 정기국회 전까지 이제 시한이 있지만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결국은 혁신위원회가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구태적인 모습을 혁신위가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혁신할 필요가 없죠. 근데 뭐하러 지킵니까? 그 치욕을 참으면서 왜 혁신위원장을 계속 하시려고 그러죠? 본인 치욕 참으면서 그냥 따박따박 저 연봉 3억씩 받아가면서 견뎌내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치욕 참으면서 9월달까지 임기 지키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판단은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그만두는 게 저는 민주당한테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혁신위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현정 의원, 최진봉 교수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